인간의 도리와 나라가 바로 설 길을 세우기 위해 평생 학문의 길에 정진하며 동국 18년의 반열에 오르신 우계 성원 선생.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성원. 오늘 그의 팔자취를 따라가 보자. (1535년) 중종 30년 우계는 당대의 성리학자인 청송 성수침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성수침은 스승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화를 당하자 미련 없이 낙향하여 초야의 삶을 살아간 지조 있는 선비였다. 서울 순화방,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순화동에서 태어나 경기도 파주 우계에 살았던 그는 17세 되던 해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관직보다는 학문의 길을 택하여 당대의 유학자인 휴암 백인거래 문화에서 높은 수준의 유학 경전들인 상서를 배웠고 부친 성수침을 통해 정암 조광조의 토학을 배웠다. 우계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같은 고을에 살던 율곡 이이를 만나 교분을 가지게 되면서 이후 우계와 율곡은 평생의 지기로 지내게 된다. 율곡은 만약 견해의 경지를 논한다면 내가 조금 낫다 할 수 있으나 몸가짐의 독실함에 있어서는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우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1572년에는 9편의 서신을 서로 주고받으며 성리학의 이기론에 대한 학설을 서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부대의 사람들이 이를 우율논변이라 부르게 된다. 우계는 1583년 3사의 탄핵을 받은 율곡 선생을 위해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율곡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이런 시조를 남겼다. 옛 자취는 모두 혼미해서 찾을 수 없고 나 이곳에 와 불로 높은 곳에 올랐노라. 외로운 연기 솟고 해저무는 이 터에 와 누가 당년에 율곡의 세상 구하려 했던 마음을 알리요. 율곡 선생이 죽은 후에는 누구보다 슬퍼하며 만율곡을 지어 대도가 깜깜해지고 생민이 의탁할 곳을 잃었다라 하며 율곡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이처럼 우계와 율곡은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하며 평생을 우애가 두터운 친구이자 학문적 정치적인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우계에 있어 또 한 명의 학문적인 영향을 준 인물은 퇴계 이황 선생이다. 우계의 나이 35되는 해 평소 이황의 품성과 학문적 깊이를 존경해오던 우계는 서울에 올라온 이황 선생을 만나 향후 그의 성리학 연구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퇴계 선생의 정치적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황을 또 한 명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다. 이후 우계는 퇴계 이황의 이기호발설과 율곡 이이의 기발이승 일도서를 절충한 이기일발설을 창안하여 하나의 성리학 계보를 만들게 된다. 우계는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이와 다르게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공조 좌랑, 사헌부 지평, 예빈 시판관, 장학원 첨정 등 이이의 추천으로 숱하게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158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조 판서로 복귀하여 의정부 우참찬 비국 당상 등을 거쳤으나 이도 잠시였을 뿐 관직을 마다하고 다시 학문의 길에 정진한다. 그는 학자로서의 명망도 높았지만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정치가로서의 감각도 남달랐다. 임진왜란 때에는 조세, 국방민생 등에 대해 편의 시무를 올려 임금에게 비상대책을 지시하였고 개혁적인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혁폐도감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계는 언제나 자신의 소신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여 옳지 않다 생각될 때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직언을 하는 강직한 선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인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된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의 학맥을 계승하여
15세기에서 16세기에는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의 도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나누게 되었다. 우계는 율곡학파와 함께 기호학파의 한 축인 우계학파로 하나의 학문적 축을 만들어내었다. 우계학파는 사변적인 성리학풍에서 벗어나 무실학풍을 지향하였고 율곡학파에 비해 매우 개방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우계학파는 조선조 양명학의 산실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렇듯 성리학의 한 일가를 이루게 된 우계 성원의 문화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아들 송문준과 사위인 윤황을 비롯하여 조헌, 이정구, 김집, 안방준, 김덕령, 이귀, 이시백, 강항, 황신, 최기남, 이항복, 권극중, 오윤겸, 변희중 등 부대의 성리학의 대학자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우계의 학문은 후일 윤증에 의해 소론파가 되어 박세채, 박태보, 오도일, 조지겸 등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계는 생전 자신의 학문과 철학을 담아 많은 책을 집필하였다. 저서로는 시와 산문을 담은 우계집과 주문지결, 의학지방 등이 있다. 1598년 향년 64세로 생일을 마친 성호는 유원에서 시신은 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염한 후 수가 끄는 마차에 실어 장사를 지내고 무덤 앞에 창령 성원묘 5자를 새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검소하고 고귀한 인품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정치가이기보다는 학자이고자 했던 우계도 붕당 정치로 인해 사후에 sak탈관직을 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복감되어 좌의정의 추중, 1681년 숙종 7년에 문묘에 배항되어 창녕의 물계서원, 해주 소연서원, 파주 파산서원, 비봉서원, 중림서원, 강산서원, 운전서원, 문해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정치적 위치보다는 올바름을 우선하고 학문 수양과 후학의 양성에 힘썼던 제야의 성현 우계 성훈. 이런 점이야말로 그가 단지 당대의 정치가나 선비가 아닌 동국 18현으로 기억되는 이유일 것이다.